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바라는 한국 화장품의 유형이란 건 없어요. 중국인들이 원하는 화장품이 뭐냐가 많은 거고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를 팔더라도, 펜슬 하나를 팔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지. 네, 현재 브랜드와 만약에 OEM, ODM의 제조의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브랜드의 영역은 너무 안타깝게도 중국 매스의 영역이 과거에는 이제 K뷰티라고 하는 이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영역을 갖다가 이제 좀 그 장악하고 좀 리딩하는 모습이었다라면은 최근 5년 그리고 특히 작년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이 영역을 로컬들이 많이 이제 좀 그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이 매스 영역에서 오히려 더 이제 좀 그 경쟁에 좀 열의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럭셔리 부분에서는 단연 LG 생활건강의 후가 탑 10, 또 때로는 탑 5 안에 들어가면서 강력한 이제 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모레의 설화수의 경우에는 작년 광군절 알리바바의 이제 싱글데이죠. 12년 차였던 그 싱글데이에서 처음으로 설화수가 이제 10등 안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021년 상반기인 이 618에서는 이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618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화수의 랭킹이 또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아모레의 설화수와 LG의 후의 경우에는 이 상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브랜드들과 나름대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이 두 브랜드 이외에 또 새로운 어떤 좀 그 서브 브랜드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탄생이 강력한 이제 그 제2, 제3회, 제4회 럭셔리 브랜드들이 아직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점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수에서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를 보더라도 뭐 이제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중국 소비자들 코스맥스에서 제조 생산한 제품들을 3분의 1이 쓰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코스맥스 법인은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조업체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광저우 지역이죠. 홍콩과 가까이 있는 이 광저우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처음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한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하는 색조 브랜드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제 화시즈가 1등의 자리를 이제 역전을 했고요. 이렇게 화시즈와 퍼펙트 다이어리가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로서 굉장히 이제 좀 그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이러한 색조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코스맥스와 같은 한국의 이제 ODM 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로컬 화장품 기업 중에 지난 3월 달에 심천시장에 상장을 한 위노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회사의 이제 이름은 운남 보타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그 화장품 그룹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위노나라는 그 기초 브랜드로 광군절에 이제 탑 10 안에 들었던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노나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색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기초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자체 공장을 이용했다라고 본다면 색조의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함에 따라서 한국의 ODM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확장과 약진은 한국 ODM 업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화장품법이 좀 많이 변화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당분간은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 거쳐서 이제 그 법규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유럽의 그 화장품법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와 좀 유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의 원산지라든가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중국 정부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 좀 뭔가 이제 그런 검열로부터 이제
그 컨펌을 받아야지만 중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화장품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 생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 로컬 ODM이라든가 글로벌 ODM사를 찾는 것도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이렇게 상장 3사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 OD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서도 중국 생산을 직접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 ODM과의 좀 공생, 적극적인 공조를 좀 그 타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한 가지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역별 접근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창업 이래로 처음으로 과징금을 이제 맞게 됐죠. 3조가 넘는 금액인데요. 이 과징금의 명분을 두고서는 뭐 이제 마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징계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그 벌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제 독과점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마케팅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티몰 내수라든가 그리고 뭐 티몰 글로벌, 그다음에 타오바오라든가 알리바바와 관련된 B2C, C2C, 뭐 B2B 이런 채널에 이제 입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은 브랜드사들로 인해서 좀 뭔가 익스클루시브한 계약들을 좀 강요했었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앱이라든가 다른 채널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독과점에 의해서 뭔가 범칙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좀 이러한 그 독과점 그 절차들이 좀 약간은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또 6.18을 앞두고는 굉장히 지방에서 인기 있는 앱이라든가 SNS 그런 채널에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들도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약간 지방 도시에서 인기 있는 주요 앱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과거보다는 좀 더 좀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단답형으로 대답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고민을 해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약 1,500불 정도가 되고요. 이제 중국 전체 평균이 1인당 10,000불을 넘기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기준으로 31개 도시를 지역별로 1인당 GDP를 이제 각각의 도시별로 이제 그 영역을 나눴을 때는요. 10,000불 이상이 되는 도시가 대략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한 그래도 이제 10개는 충분히 상회하는 분위기고 이제 15개 정도로 과반이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선, 4선, 5선 도시로의 그 소득 수준도 이제 10,000불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이라든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미 10,000불을 크게 상회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소형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이제 순조롭게 안착을 하거나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막연하게 상해나 북경의 일선 도시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이 도시별 타겟을 정하시고 도시별 어떤 소비 트렌드라든가 유통 채널, 그 다음에 선호하는 그 브랜드마다 특성이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 아니면 습도가 높은 지역에 따라서 화장품의 제형도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별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지역별 라이프 스타일, 소비층, 그리고 유통 채널,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좀 더 맞는 브랜드와 제형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별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진출의 타겟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에 BTS가 이제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인터뷰한 것도 편집해갖고 나갔던 걸 보게 되면은 한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일 수 없다라는 환경인 거는 아마 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한국 화장품이기 때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브랜드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환경이 어려워졌고 경쟁적이고 오히려 K뷰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그 핸디캡이 좀 발생할 수도 핸디캡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좀 독특한 브랜드 위주로, 제형 위주로, R&D 위주로 가셔야 되는 게 현실이고 또 그만큼 또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잘 돼 있어야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바라는 한국 화장품의 유형이란 건 없어요. 중국인들이 원하는 화장품이 뭐냐가 맞는 질문인 것 같고요. 자꾸 이거는 뭐냐면 do you know 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싸이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한국이기 때문에 싸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화장품은 뭐야? 이게 15억 인구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알리바바가 신조어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데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아갖고서는 이게 다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샤오전이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MZ세대들하고 또 다른 형태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헤비 유저들의 이제 핵심층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 도시에서 유학을 오거나 일하려고 일선 도시에 온 이제 주 소비층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매력이 일선 도시의 럭셔리를 갖다가 백화점에서 구매할 만한 소득 수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가성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단시간 내에 효과가 굉장히 빨라 보이는 거죠. 기초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내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자기의 어떤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색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요즘에 경쟁이 많이 올라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티몰이라든가 그다음에 JD.com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의 전용 채널에서 마케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채널, 원하는 제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한국 화장품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마켓,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마켓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은 한국 화장품이라고 자꾸 그 닉네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세컨티어, 그 다음에 약간 뭔가 그 럭셔리, 프리미엄답지 못한 부분을 주는 좀 반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자꾸 K뷰티부터 강조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갖다 좀 분석을 하자. 소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내가 정말 선진 시장인, 그러니까 선진 어떤 그 도시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세그먼트를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지 나의 브랜드는 중국 전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소비층에 가장 어울리고 타겟했을 때 잘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분석이 없이 자꾸 K뷰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강요하는 거는 별로 중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매장 하나, 5개밖에 저는 운영 안 하는 아주 영세업자입니다 하시더라도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화장품을 시작했을 때는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 그럼 중국의 시장 규모는 어떻고 중국에서는 누가 주름 잡고 있고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나는 화장품 뭐 이거 스킨 한 병 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 기업들하고 나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대표 기업들과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를 팔더라도 펜슬 하나를 팔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지 뭐 하나 그 소비자를 까다로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뭐 하나 제안해볼까 말까인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고도의 마케팅 전략 필요하려면은 시장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드 기간 동안에 아모레가 손 놓고 있는 동안에 LG가 1억짜리 세트를 갖다가 완판시킨 거예요. 국경절에. 그건 지금과 같은 라이브 커머스의 대세하고도 전혀 다르게 아주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간 거거든요. 굉장히 니치한 고액 자산가나 소비층들을 갖다가 잘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타겟과
제품의 소구점을 잘 연결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자꾸 막연하게 갖고 가는 거는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지난 5년 동안의 이제 화장품 기업의 성장률 탑 20을 보게 되면은요, 변하지 않은 탑 5, 탑 6 정도가 다 들어보신 로레알 그룹, 그 다음에 P&G 그룹, 에스티로더 그룹, 시세이도, LVMH, 유니레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가 7등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7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니스프리가 이선 도시까지 한 700개 넘는 매장까지 이제 오픈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와서는 그게 거의 400개 가까이 지금 이제 폐점을 했고, 올해에도 300개까지 이제 폐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매장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설화수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지금 이제 11등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섭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20등에서 그 10등 사이에서는 중국 내수 기업 브랜드들이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에서도 가장 먼저 상장을 했던 상하이자와라고 하는 대표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역신장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그 작년 광군절에서 9등을 했던 위노나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코슈메디컬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이 화장품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로컬 브랜드가 그 정도로 기능성 화장품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금 조달한 자본력으로 택조 브랜드를 출시하고 지역을 확장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슈퍼 채널이라든가 뭐 H&B 채널로 뭐 3선 이하에서 이제 1선 도시라든가 5선 도시까지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뭐 프로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체링이라든가 상하이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말씀드렸던 퍼펙트 다이어리나 화시즈 그리고 위노나 같은 브랜드들은 상장과 함께 아니면 상장 준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계속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전국화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특히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는 적자거든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 꼭 진출을 하신다면은 그만큼 막연하게 자꾸 K뷰티임을 강조하시는 것보다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수출을 하는 게 맞는지, 위생허가를 다 취득하셔갖고, 현지에서 아예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해서, 현지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뭐 지역별로 확장하시는 게 맞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 시장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제품과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마케팅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소비층을 중심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시장 분석을 병행하셔야 되는 게, 물론 사업이라는 거는 뭐 운칠기삼이 또 따를 수도 있는 거지만 점점 그 운에만 맡기는 시장 환경보다는 철저한 투자와 전략으로 그 중국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사실 중국을 쉽게 왕래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적어도 중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이라고 하는 또인 앱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1세대의 온라인 채널, 2세대 채널,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세대 라이브 채널, 이렇게 세대별, 그 다음에 지역별, 이 채널들이 트래픽을 각각 얼만큼씩을 가지고 있고 어느 카테고리에서 유저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 온라인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분석을 하셔갖고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준비를 해서 그 진출하시는 게 좀 더 안정성 있게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